보안 요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요. 누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죠?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아. 열띤 목소리들이 신뢰를 가르자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문 쪽에 모였다. 마치 무대 조명이라도 켜진 듯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행사장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전 그저 제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뿐인데요. 자리에 앉다니 당신이 이 컨퍼런스에 공식 등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분명히 초대장을 받아서 왓습 확인도 받았고요. 이건 VIP 초청자만 들어올 수 있는 세션이니 일반 입장권으로는 일이 들어오면 안 되죠. 이날 행사는 서울에서 열리는 대규모 스포츠안 문화 국제 컨퍼런스였다. 로비는 이미 선수와 에이전트, 기자, 그리고 다양한 업계 인사들로 붐볐고 2층 메인홀에서는 특별 세션이 막 시작되는 참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고성과 함께 행사 보안 요원과 어떤 인물이 날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아까부터 대기열에서 기다렸는데 제 이름이 명단에 없다고 하시길래 확인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차례는 오지도 않고 저보다 뒤에 온 사람들은 입장을 시키더군요. 그 사람들은 스폰서나 VIP 패스가 있는 분들입니.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저도 분명히 초청받았고 이메일 확인까지 보여드렸어요. 이메일? 이런 대형 행사엔 자동 발송되는 홍보용 초대장이 수도 없이 뿌려집니. 그게 정식 초청이라고 생각하세요?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참가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다.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방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들렸던 것 같은데? 설마 손흥민 선수가 오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기 같이 들어온 사람 중에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상황을 찍기 시작했다. 컨퍼런스 직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고 군데군데선 이거 누군가가 찍어 온라인에 퍼뜨리면 큰 문제 될 텐데 하는 수근거림도 흘러나왔다. 그러다 로비 건너편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축구 스타 손흥민이었다. 거침없이 걸어오던 그는 상황을 보고 순간적으로 미간을 좁혔다. 잠깐만요. 지금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소란이죠? 손흥민 선수, 잠시만 여기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확인해도 될까요? 이분 저랑 같이 들어갈 예정이었던 분이니 저도 초청 연사를 맡았고 함께 초대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리고 그가 행사 담당자에게 눈짓하자 곤란해하던 담당자는 당황스러운 듯 서류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일단 손흥민 선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다시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 죄송합니다. 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도현님니 사전 등록 메일도 보냈고 초대장 코드도 받았어요. 지금 리스트를 살펴보니 여기 있네요. 스펠링이 잘못 입력돼 있었나 봅니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됐습. 그런데 아까부터 저를 똑같이 대기시켜 놓고 아무런 확인도 안 해주셨잖아요. 왜냐고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 행사장이 워낙 분주하고 VIP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김도현에게 미안한 듯 미소 지었다. 김도현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 제가 같이 들어가면 될 테니. 손 선수께서 직접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 정말 죄송하고요. 덕분에 겨우 들어가게 되네요. 별 말씀을요. 저도 이 안에 행사 스케줄이 있어서 서둘러야 해요. 그렇게 손흥민은 직원들에게 김도현과 동행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보안 요원들도 내키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길을 열었다. 분위기가 잠깐 가라앉는 듯 했지만 입구 쪽에서 또 다른 직원이 말려드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 VIP 세션은 지금 막 시작해서 간견자가 무대에 올라섰거든요. 프레스 초청석은 자리가 지정돼 있긴 한데 기자석도 거의 꽉 찼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된 사람인데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행자분께 말씀 좀 전해주세요. 손흥민은 당황스러워하며 제가 직접 앞으로 가서 사정을 말해보겠습니다. 하고 김도현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호라는 이미 대형 스크린과 조명이 켜진 상태였다. 메인 무대엔 해외 명성 높은 스포츠 분석가이자 컨설턴트라는 교수가 발언 중이었다. 그는 오늘의 핵심 연사 중 한 명이라 소개되었고
톰 스페로우라는 이름이었다. 통역사가 동시에 번역을 해주고 있었으나 워낙 빠른 말투에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했다. 이처럼 아시아 선수들은 체력과 기술 면에서 한계가 있기에 유럽 무대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결국 문화적 제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축구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달라서 유럽에서는 거의 통하지 않아요. 아슬아슬하게 그 말을 들은 순간 객석에서 조용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입장하다가 그 말을 듣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김도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로 향했다. 뭐야, 아시아 선수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런 얘기를 대놓고 하네. 좀 과거 자료로만 분석하는 사람인가 봐요. 최근 트렌드를 잘 모르는 것 같죠. 주변의 기자와 관객들도 웅성거렸다. 통역사가 최대한 부드럽게 옮기려고 해도 아시아 문화의 특성 같은 단어들이 부정적인 어조로 나오자 현장 공기는 서서히 긴장으로 바뀌었다. 톰 스페로우 교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분석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여기 통계를 보세. 아시아 국가 선수들의 유럽 리그 활약은 전반적으로 미미함니 특별한 예외가 없진 않지만 결국 문화적으로 자립적인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결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선수들이 영국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는 그들의 전통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이 똑바로 그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이크가 없는 상태였지만 옆자리에 앉은 스태프에게 말을 걸었다. 저 연사분, 저를 포함해 아시아 선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유럽 무대에 적응했는지 제대로 알기나 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손 선수, 조금만 기다려 주세. 곧 Q&A 시간이 있을 겁니. 그때 발언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저런 식으로 결론 짓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객석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커졌다. 이미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각종 SNS 생중계를 켜는 모습도 보였다. 주최 측 스태프들도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흥민 쪽을 주시했다. 톰 스페로우 교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아시안 선수들의 멘탈리티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 특히 한국의 경우 위계 질서가 강하고 그가 위계 질서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순간 이미 기자석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군사 문화적 배경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창의적 플레이를 구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종종 있지요. 계속되는 스페로우 교수의 발언에 객석 분위기가 갈수록 냉랭해졌다. 순간적으로 무대 한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편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좌중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스포츠 전문 기자로 보이는 한 인물이 손을 들고 소리쳤다. 질의응답 시간이 아니라도 이건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 같아요. 교수님이 언급하신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최근 활약 중인 한국 선수들의 사례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스페로우 교수가 약간 움찔한 듯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물론 예외 케이스도 있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가 유명한 사례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특수한 예시임니 한국 선수 전반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말을 듣자 손흥민의 인상이 살짝 굳어졌다. 주최 측 관계자가 당황하며 무대에 올라가려 했으나 이미 분위기는 뜨거워져 있었다. 김도현이 조심스레 손흥민에게 속삭였다. 손 선수, 이대로 두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무의식적으로라도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발언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발표를 끝까지 들어보고 내가 직접 의견을 말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손 선수가 가만히 계시면 그분 말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손흥민은 살짝 고민하는 듯 했지만 이미 주변에서 질문을 외치는 목소리가 퍼져나가자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음, 일단 무대로 가서 공식적으로 말을 해봐야겠어요. 주최 측 사회자가 서둘러 마이크를 잡고 네, 잠깐만요. 우리 Q&A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 손흥민 선수께서도 발언을 하시겠다고 하니 잠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안내했다. 짧은 박수 소리가 섞였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정했다.
무대로 올라간 손흥민은 교수와 나란히 서서 마이크를 받았다. 그 순간 스페로우 교수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말을 건넸다. 오, 손흥민 선수. 사실 나도 당신의 활약을 존경함니 정말 놀라운 선수라 생각해요. 다만 제 오늘 발표는 전반적 통계를 얘기할 뿐 당신 개인 사례를 부정하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다만 지금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이 한국 축구 문화 혹은 아시아 스포츠 문화에 대해 편견을 품게 될까봐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니요? 제 연구는 과거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교수님이 사용하신 자료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엔 최근 변화된 부분, 특히 해외에서 생활하며 새롭게 적응한 아시아 선수들의 사례가 상당히 많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페로우 교수는 약간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객석에 플래시가 터지고 통역사의 목소리도 긴장으로 조금 떨렸다. 어쨌든 과거 사례를 봐도 아시아 쪽 문화가 폐쇄적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회적 계층 질서가 강해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유럽 리그에서도 10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팀 동료들과 경쟁하고 언어도 익히고 문화를 존중하고 배웠습.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고요. 물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선수처럼 특출난 경우 분위기가 다시 미묘해지자 객석에선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 특출난 예외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편견을 깔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한국인이라서 창의적 플레이가 안 된다고요? 그런 말은 한참 옛날 인식이죠. 스페로 교수는 손을 흔들며 달래려 했다. 여러분, 제 말을 너무 과격하게 받아들이지 마세. 전 단지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을 뿐입니. 예를 들어 영국인들은 어려서부터 독립심을 강조하지만 한국에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하잖아요. 이는 곧 스포츠 분야에서도 적응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를 소개한 겁니다. 그러자 손흥민이 다시 차분한 어조로 마이크를 잡았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존재합니. 그리고 저를 포함한 많은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진출할 때 언어 장벽이나 생활 방식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입니. 그렇지만 저는 그걸 부정적 편견으로 단정 짓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 오히려 서로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수는 살짝 고개를 갸웃하며 약간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건 좋은 말씀이지만 제 연구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봅니. 제 발표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해요. 아시아 문화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드러난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대화가 길어지자 주최 측 사회자가 중재하려고 나섰다. 네, 알겠습. 일단 손흥민 선수와 스페로우 교수님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점은 청중 여러분도 느끼셨을 텐데요.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네,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한국 출신으로 영국 생활을 오래 했습. 처음엔 매우 낯설고 힘들었지만 동료들과 코치, 감독,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성장할 수 있었습. 이건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존중과 배려가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또 다른 문화를 배우고 제 고유 문화도 서로에게 소개할 기회가 되었죠. 문화적 한계라는 단어 자체가 편견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봅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스페로우 교수는 조금 머쓱해 보였지만 여전히 제발 제 발표 취지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태도를 내비쳤다. 그러니까 제 발표의 요점은 아시아 문화가 영국 축구 문화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 미디어의 시선도 그렇고요. 이를 인정한 다음에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지 뭐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말씀하신 취지를 저도 이해하려 노력하겠습. 다만 이 자리를 통해 혹시라도 아시아 문화 전반을 폐쇄적 또는 창의성이 결핍된 식으로 일반화할 위험성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재빨리 좋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다음 발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 두 분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라며 무대 진행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객석 반응은 여전히 끓어오른 상태였고 SNS에서는 이미 스페로우 교수, 한국 문화 비하 발언 같은 해시태그가 돌고 있었다. 김도연과 주변 기자들은 다들 웅성거리며 이거 기사화되면 큰일 나겠다. 외국인 유명 교수가 한국 문화를 비하했다고 보도되면 하고 수군거렸다. 이때 스페로우 교수가 갑자기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잠깐 지금 SNS에 올라가고 있는 영상들을 보니까 내 의도가 상당히 왜곡되는 것 같네요. 내가 아시아 문화를 무시했다라고 확대 해석되는 건 불쾌합니다. 사회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렸다. 교수님 일단 행사를 계속 진행해야 해서 아니 억울하군요. 손흥민 선수. 당신도 내 발표가 전부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텐데 혹시 제 입장을 더 해명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까?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원하신다면? 다만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교수님의 견해를 직접 들었습. 중요한 건 교수님이 어떤 연구 근거로 발표하셨고 동시에 이 연구를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입니. 저는 오늘의 사례가 아시아 문화와 서양 문화가 단순히 맞지 않는다는 편견을 강화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초에 측은 다소 당황했으나 이미 분위기가 이렇게 된 바에야 조금 더 시간을 내어 양측의 의견 조율을 시도했다. 그럼 참석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 스페로우 교수님께서 짧게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손흥민 선수도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 그 후에 행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제가 보여드린 슬라이드에는 한국, 일본, 중국 선수들의 유럽 리그 성적 변화를 수치로 표현한 결과가 들어있습. 분명히 예외도 있고 요즘은 점차 좋은 성적을 내는 추세라는 점도 언급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축구 교육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나 어린 시절부터의 훈련 시스템에서 다소 경직된 문화가 존재한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문화적 한계라는 표현은 우수한 선수가 못 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보편적인 제도나 환경의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는 슬라이드를 뒤로 돌려 특정 수치를 가리켰다.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무대에 와서 이탈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 거기엔 적응 문제, 언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요. 다만 이걸 극복하는 케이스도 늘고 있죠. 제 발표는 이 양면을 모두 다룬 겁니. 다만 제가 말이 조금 과했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다시 들었다. 네, 저도 이해했습. 그렇지만 오늘 교수님이 무대 위에서 사용하신 표현 중 창의성이 부족하다거나 군사문화 같은 단어들은 한국이나 아시아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꽤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 저 스스로도 굉장히 창의적인 플레이를 연구하는 편이고 그런 축구를 지지하는 코치, 감독들을 여럿 만나왔으니까요. 혹시라도 교수님의 발표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대중에게 비춰질까봐 염려스러운 겁니다. 교수는 약간 고집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자신의 말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음을 느꼈는지 목소리를 낮췄다. 그 부분은 제가 불찰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 사실 군사문화는 단지 일종의 예시로 말한 겁니. 훈련 스타일이 엄격한 편이고 위계가 엄중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걸 부정적 가치 판단으로 치우쳤다면 제 잘못이겠지요? 그때 객석의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었다. 교수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의도는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전 세계 문화를 존중합니. 다만 축구 적응 과정에서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연구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관객이 외쳤다. 그렇다면 왜 한국 문화가 폐쇄적이니 창의성이 부족하니 하는 부정적 어휘들로 표현된 걸까요? 통계가 전부인가요? 교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통계가 전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연구가 조사한 선수, 코치들의 인터뷰 결과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 물론 모든 한국인 선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사례에서 공통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길어지자 사회자는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다. 조습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논란이 해결되긴 어렵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말씀처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 여기까지로 일단 스페로 교수님의 발표 세션을 마무리하고
곧이어 진행될 패널 토론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한 박수가 퍼지고 무대 조명이 살짝 내려가자 진행팀이 분주하게 다음 순서를 준비했다. 스페로우 교수는 무대 아래로 내려오며 약간 지친 기색을 보였고 손흥민은 마찬가지로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교수님, 시간이 되시면 저랑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보면 어떨까요? 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린 느낌이 있어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 저도 제 문화와 팀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몸소 경험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이 김도현이 다가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스포츠 매체 기자인 김도현이라고 합니. 아까 입구에서 소동을 겪어서 죄송합니. 다행히 제대로 입장할 수 있었네요. 스페로우 교수는 익숙지 않은 표정으로 김도현에게 시선을 주었다. 아, 예. 별 말씀을요. 오늘은 제가 가해자처럼 찍히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묘하네요. 손흥민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다. 아무래도 교수님께서 강하게 표현을 쓰셔서 그런 듯합니. 또 제가 직접 무대에서 이견을 말하다 보니 자칫 교수님이 문화 차이를 모르는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비교적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사회자와 주최 측 스태프는 다음 패널 토론 무대 세팅에 집중했고 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스페로우 교수 인터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흥민 선수 잠깐 시간 되시면 사진 좀 같이. 여러 기자들이 몰려들며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댔다. 스태프가 급히 말렸다. 죄송하지만 패널 토론이 곧 시작돼서 지금은 간단한 질문 정도만 가능할 것 같아요. 결국 손흥민과 스페로우 교수가 일단 백스테이지로 이동했고 김도현도 초대 기자 신분이니 동행이 가능했다. 백스테이지는 좀 더 조용하고 한산했지만 그곳에서조차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장비를 옮기고 있었다. 교수님,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군사문화라는 말이 특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도현이 묻자 스페로우 교수는 답답한 듯 손을 휘저었다. 제가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유럽 매체에서 한국 축구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죠. 훈련이 매우 하드하고 상명하복이 좀 더 뚜렷하다는. 제가 예전에 취재했던 한국 코치들도 그것이 자신들의 장점이라고 하더군요. 무조건 부정적이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손흥민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물론 어느 정도 군기를 잡는 식의 훈련이 존재하기도 했어요. 저도 어려서 축구 클럽에서 조금은 권위적인 시스템을 느꼈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 그리고 그런 군사 문화가 창의성을 가로막는다고 단정 짓는 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아요. 교수는 한숨을 쉬듯 끄덕였다. 내 발표가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 건 확실해 보이네요.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 잘못하면 이게 차별적 시선으로 퍼질 수 있다는 걸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이야기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래요. 당신 같은 선수가 직접 이렇게 설명해 주니 나도 많이 배우게 됩니. 다만 학계에서는 통계나 기존 인터뷰 자료를 중시하다 보니 제가 실제로 느낀 개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했던 모양이네요. 김도현이 그 틈을 타서 질문을 이어갔다. 교수님, 그렇다면 지금 직접 한국 선수들과 대화해 보시면서 느끼는 건 어떤가요? 아까 발표하신 내용과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죠. 스페로우 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 특히 손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 같아요. 팀 동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지도자와도 대등하게 대화하는 편이라고 들었고요. 이런 케이스를 특이한 예외로 치부했던 건 내 실수였을 수도 있겠네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예외가 아니라 요즘은 많은 선수들이 해외에 진출하며 자연스럽게 소통과 문화를 배우고 있습. 제 세대와 후배 세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죠. 한국인 특유의 열정과 근면함도 무기고요. 저도 가끔은 군사문화 같은 엄격한 훈련에서 얻은 체력이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교수의 눈빛이 조금 밝아졌다. 조스 패널 토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해볼게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교수님이 연구를 통해 보여주신 통계를 잘 보고 긍정적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배우고 싶어요. 잠시 뒤 안내 스태프가 다가와 곧 무대 준비가 끝납니. 교수님과 손흥민 선수는 잠시 후 호명되면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공지했다. 세 사람은 간단히 준비를 하며 다음 세션에선 좀 더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나눴다. 그러는 사이 행사장 밖 복도에서 다른 참석자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김도현 씨 많이 곤욕스러웠을 텐데 손흥민이 챙겨주더라. 와, 진짜 멋있지 않아? 저런 글로벌 스타가 직접 나서서 문화 이해를 강조하니 단지 축구 잘하는 선수가 아니네. 그러게 스페로우 교수도 처음엔 뭘 몰랐던 것 같지만 지금은 좀 다른 태도 같네. 또한 SNS 라이브를 통해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팬들도 댓글을 달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완전 대인배네. 스페로 교수 말 좀 너무 험하게 한 거 아님? 그래도 지금 사과하려는 듯? 이게 바로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모습이지. 패널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무대에 여러 인사가 올라왔다. 손흥민 스페로우 교수, 그리고 국내 스포츠 관계자와 심리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사회자가 순서를 진행했다. 자, 앞서 발표를 통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패널 토론은 스포츠에서의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됨니 일단 손흥민 선수께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사실 처음 영국에 진출했을 때 언어 문제부터 음식 생활 패턴까지 모두 적응하기 힘들었습. 그런데 내 문화가 틀렸다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다르다고 느꼈죠. 그 다름을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성실함과 팀워크 정신을 칭찬해 주더라고요.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한 스포츠 관계자는 고개를 숙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저도 팀원들의 문화, 예컨대 유럽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 길러온 부분을 흥미롭게 배웠습. 즉, 문화적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장점과 단점이 함께 있더라고요. 서로가 열린 태도로 받아들일 때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사회자가 스페로우 교수를 향해 마이크를 넘겼다. 교수님, 여기에 덧붙여 말씀하실 게 있나요? 스페로우 교수는 약간 정중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았다. 앞서 제가 사용한 표현들 때문에 불편을 끼친 점이 있다면 사과드립니. 제 연구 목적은 문화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까를 제시하는 것이었습. 그런데 오늘 직접 손흥민 선수와 대화하면서 그리고 여러 청중분들의 반응을 들으면서 제 언어 선택이나 자료 활용 방식이 상당히 일방적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조명이 교수 쪽을 비추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특히 군사문화나 창의성 부족 같은 단어들은 너무 일반화된 이미지에 기대어 말한 것 같습. 실제로 한국에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많은 젊은 선수들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음을 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토론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다른 패널들도 차례로 발언했다. 저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 문화적 차이는 갈등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에게 배울 점을 찾는다면 긍정적 동력이 되죠. 스포츠 산업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문화권의 선수가 한 팀에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흥행과 팬베이스 확장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마무리를 지었다. 결국 오늘의 핵심은 서로 존중하고 열린 태도로 소통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자는 메시지인 것 같습. 손흥민 선수와 스페로우 교수님 모두 이 과정을 통해 더 깊은 이해를 나누게 되셨으니 이것이 좋은 사례로 남길 바랍니다. 토론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졌고 그 사이사이에 환호성과 함께 플래시가 번쩍였다. 손흥민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스페로우 교수 역시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듯 보였다. 행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고 참석자들이 자리를 정리하던 때 손흥민과 스페로우 교수가 다시 만났다. 김도현도 함께였다.
손흥민 선수 정말 감사했습. 솔직히 처음엔 어쩌다 이런 논란에 휘말렸나 싶어 억울했지만 덕분에 한국 문화와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늘 교수님 발표 자료를 보고 어떤 점은 실제로 한국 축구계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유소년 시절부터 자율성을 더 길러줘야 한다든지 좋은 시사점도 있었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 앞서 사용한 표현 중에 한국 문화나 아시아 문화를 일반화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여지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특히 군사 문화나 창의성 부족 같은 말은 그 뉘앙스 자체가 안 좋게 들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교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진정성 있는 사과, 감사합니. 한국 문화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지만 한 나라의 문화적 특징을 단순화해서 말하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이 두 사람을 보며 폰을 꺼내 들었다. 두 분 사진 한 장만 찍을 수 있을까요? 오늘 기사는 조금 전에 마감이 끝났는데 후속 보도를 올리려면 두 분이 화해하는 장면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교수와 손흥민이 어깨를 살짝 나란히 하며 웃어 보였다. 김도연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말했다. 완벽함니. 좋은 기사 써서 양쪽 모두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후 행사 운영 책임자인 박 실장이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교수님, 그리고 기자님도 오늘 꽤나 시끄러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다행스럽게도 아름답게 마무리된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 저희 쪽도 혼선을 드려 죄송했습. 특히 김도영 기자님, 입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들었는데 뭐 이제는 괜찮습. 그리고 보안 요원들도 나름 규정에 따라 움직였을 테니요. 그래도 제가 담당자로서 거듭 사과드립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참가자 명단 확인 시스템을 더 철저히 손봐야겠어요. 박 실장은 고개를 숙였고 김도현은 괜찮습니다. 저도 일찍 왔어야 했는데 하고 넘겼다. 그 뒤 손흥민이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부연했다. 행사 자체는 정말 좋은 취지였어요. 스포츠와 문화의 융합이라니 앞으로 이런 자리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오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로우 교수가 동조했다. 그렇게 행사장 로비로 다시 나왔을 때 이미 많은 이들이 흩어지고 있었다. 몇몇 열성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을 발견하고 사인을 부탁하거나 사진을 요청했고 교수에게도 와서 영어로 책에 사인 좀 하는 일도 있었다. 그러다가 어떤 장년층 남성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손흥민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 잘 들었습. 사실 저는 한국축구협회 쪽 일원인데 스페로우 교수님의 발표 내용 중 일부가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덕분에 우리도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스페로우 교수가 미소 지었다. 그런 말씀을 들어서 기쁨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비판보다는 가능성이었습. 문화 차이를 인식한 뒤에 어떻게 발전 방향을 찾을지 그걸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이었지요. 장년층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더 활발히 교류하면 좋겠습. 언젠가 협회 초청해 세미나를 열 수도 있겠군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도현은 이 모든 상황을 카메라와 메모장에 담아내며 흐뭇해했다. 정말 행사 초반엔 큰 충돌이 날 뻔했는데 마지막엔 이렇게 서로 배우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되다니 기사각이 제대로 나오네요. 손흥민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제 기사 제목을 뭘로 뽑으실 건가요? 손흥민 편견을 깨다 스포츠가 있는 문화의 다리 정도로 생각 중입니.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너무 과장된 건 아닐까요? 아니요, 오늘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스페로우 교수와의 직접 토론도 좋았고요. 교수도 뒤에서 웃으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 악의적인 비난은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 하하, 나도 한국에 계속 오고 싶거든요. 네, 교수님 의견도 충분히 넣어서 균형 잡힌 기사로 만들겠습니다. 그러는 사이 박 실장이 자리를 정리하면서 확성기를 들고 안내방송을 시작했다. 오늘 스포츠한 문화 국제 컨퍼런스는 여기서 공식 일정을 마침니. 남아있는 참가자들은
뒷정리와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유롭게 활용해 주시고요. 모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둘씩 사람이 줄어들었고 행사장이 한결한산해졌다. 손흥민은 복도에서 오늘 예정보다 시간이 길어져서 저도 다른 일정이 조금 밀렸네요. 그래도 저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라고 하자 김도연이 싱긋 웃었다. 저도 덕분에 기사를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입구에서 틀어막힐 때는 만견자실했는데 이제는 최고의 스토리가 생겼죠. 스페로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바로 일종의 문화 충돌을 현장에서 몸소 겪다가 대화로 풀어나간 사례가 되겠네요. 서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니 오해가 어느 정도 해소됐습. 아마도 나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것 같네요. 실태 조사도 다시 하고 더 최신 자료도 확인해보고 정말 그러시면 한국 팬들도 방일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 제 잘못된 표현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교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고 손흥민은 그것을 고맙게 받았다. 진심이 느껴지니 저도 기쁨니 교수님의 연구가 더 발전해서 아시아 축구와 서양 축구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몇몇 스태프와 관객들이 사진을 찍고 싶다며 몰려왔고 손흥민은 웃으며 모두에게 적당히 응대했다. 네, 사진 찍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편 김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좋아, 대화 전부 녹음 잘 됐고 행사 내용도 충분히 정리했으니 이제 기사를 써야지. 이번 기사는 사람들한테 꽤 인상적으로 다가갈 거야. 그냥 갈등이나 싸움이 아니라 편견에서 시작해 화해와 이해로 끝난다니. 바로 그때 손흥민이 김도연에게 다가왔다. 김 기자님, 혹시 기사 쓰면 저한테도 링크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시각으로 다뤄질지 궁금하네요. 물론이죠. 업로드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 사실 오늘 일은 기사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문화가 단지 군사 문화나 폐쇄적인 이미지로만 치부되지 않는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길 바랍니. 저도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어요. 곁에서 스페로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리고 나도 인터뷰 내용이 실리면 읽어보고 싶군요. 혹시 원본 영어 자료도 필요하다면 메일로 보내줄 테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하고 연락처를 건넸다. 김도현은 명함을 받고 활짝 웃었다. 감사합니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행사장이 거의 텅 빌 때까지 대화를 나누었다. 더는 갈등의 기색은 찾을 수 없었다. 스페로우 교수는 직접 연구 자료를 수정해 보고 싶다고 했고 손흥민은 자신이 겪은 실제 경험담을 좀 더 인터뷰로 남기겠다고 했다. 김도연은 이를 기사화하여 한국 안팎에 전하고 싶어 했다. 마침내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흥민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챙겨 들며 조용히 인사를 남겼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 앞으로 이런 컨퍼런스가 더 많아져서 서로 다른 문화권 사람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럼 저 먼저 가볼게요. 교수도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하고 악수를 청했다. 김도연이 연신 목례를 하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다. 손 선수 교수님, 안녕히 가세 기사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온라인 매체에는 손흥민 문화 편견 바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고 동시에 SNS에는 스페로우 교수가 한국 문화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며 재차 설명한 짧은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대다수 사람들은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물론 여전히 교수가 너무 쉽게 잘못을 인정했다. 거나 문화적 차별은 사소한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 일로 인해 양측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열린 태도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됐다. 며칠 후 스페로우 교수는 자신의 SNS에 한국을 향한 새로운 메시지를 올렸다. 한국 축구와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수집 중입니. 손흥민 선수와 나눈 대화는 내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문화 간 경계를 없애고 더 협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댓글에 역시 대화가 중요하다. 손흥민 최고라는 반응을 달며 환호했다.
일부에서는 교수님 다음에 책 쓰시면 제대로 된 연구 결과 보여주세요. 하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손흥민 역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배경을 존중하며 배울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여전히 배워가고 있고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데 자부심이 있습. 앞으로도 계속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편견보다는 이해가 넓어지는 장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결국 이번 콘퍼런스에서 벌어진 문화 갈등은 개인들의 대화와 사과, 그리고 성찰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습되었다. 무엇보다도 행사의 취지대로 문화와 스포츠가 서로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몸소 실감케 한 사건이었다. 김도연 기자는 기사를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갈등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문화를 결정한다. 오늘 손흥민은 불편한 발언을 향해 맞서되 상대를 적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 그가 보여준 태도야말로 진정한 문화 융합의 시작이 아닐까. 그리고 그의 기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로 이어졌다. 이번 기사를 읽어주신 여러분, 혹시 일상에서 비슷한 편견이나 갈등을 겪는다면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태도를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구독해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전하겠습. 내일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그 후 여러 매체가 이를 인용 보도하며 편견과 화해라는 주제로 유튜브나 SNS에서 수많은 토론이 이어졌다. 행사장이 아닌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만 결국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가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례로 회자되었다. 그날 밤 행사가 끝난 뒤 조용해진 서울의 풍경 속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부딪히면서도 공존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상대에게 배움을 구하고 사과를 전할 줄 알며 또 그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줄 줄 아는 이들의 모습이 함께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축구 하나로도 대화 한 번으로도. 손흥민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남긴 이 말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문화 간 이해의 씨앗이 될 것이다. 다음 이야기도 곧 찾아옵니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충돌이나 오해가 일어난다면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 그리고 더 궁금한 이야기가 있다면 계속 지켜봐 주시고 함께 나눠주세 감사합니다.